네, 이 전 강의에서 이제 연속시간 컨볼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산시간 컨볼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시간의 컨볼루션도 연속시간과 동일한 개념,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입력 xn이 있을 때 내가 임펄스 응답 hn을 알고 있다면 이 둘 사이에서 이 yn을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어떻게 구해내냐면 컨볼루션으로요.yn은 자, hn과 xn의 컨볼루션 또는 반대로 xn과 hn의 컨볼루션을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 식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여기 아래 나와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산시간에서는 적분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적분 대신에 시그마가 들어간 거죠.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hk xn-k 이렇게 됩니다. 또는 반대로 시그마에 xk에 hm-k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 연속시간 컨볼루션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서 보면요. 옆에다 한번 써볼게요. 무한대까지 h 타우 x에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밑에 거는 무한대까지 x의 타우 h의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 이렇게 되는데요.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게 시그마가 이제 적분하고 같고요. hk 그건 h 타우 k가 지금 타우에 해당되는 거죠. x에 n-k가 있는데 x에 t-타우. 그러니까 k가 타우에 해당되는 거고 t는 뭐 n하고 n 그거는 뭐 동일한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고 두 개는 서로 어쨌든 비슷한 그런 꼴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도 같고요. 자, 그래서 의미에 대한 설명은 더 길게 하지 않고 바로 이산시간의 컨볼루션의 예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x가 있고 출력 h가 있는데요. 출력이 아니죠. 임펄스 응답 h가 있는데 이런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산시간의 컨볼루션도 연속시간과 똑같이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걸 고정시켜 놓고 어떤 걸 풀어볼까요? h를 그냥 고정시켜 놓고 x를 움직여 볼까요? 그러면 h를 요거 두 번째 걸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뭐 세 번째 걸로 해도 됩니다. 이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결과는 같으니까요. 자, 여러분 공부하실 때 한번 저는 이제 이걸로 풀 거거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는 문제풀을 이걸로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바꿔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h가 고정되어 있고 x가 움직이는 거지만 요거는 x가 고정되어 있고 h가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은 좀 더 익숙해지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자, hk를 한번 구해봐야죠. hk. 자, hk는 이거에서 n 대신에 k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겠죠. 이거 0이라면 이렇게 2, 1, 0.5 그리고 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x의 n-k인데요. x의 n-k는 역시 이거 0이라면 앞서 마찬가지로 이거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으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끝이 지금 뭐가 와야 됩니까? 원래는 t가 왔어야 되는데 여기 t에 해당되는 게 n이죠. 그래서 끝이 n이 이렇게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x의 n-k고 이거를 오른쪽으로 아까 저기와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쭉 이동시키면서 겹치는 부분을 이번 적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시그마를 해주면 돼요. 자, 옆으로 이동 한번 시키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만약에 n이 첫 번째 케이스 n이 칸을 전략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쓰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n이 0보다 작을 때 만약에 0과 같다 그래버리면 겹치니까 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0보다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둘이 서로 겹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YK는
0입니다. 하나도 안 겹쳐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n이 0일 때. n이 0일 때 어떻게 됩니까? 0일 때 겹치나요? n이 0이면 이게 여기 오는 거니까 하나 겹치죠. 하나 겹치는데, 그때 YK는 시그마 뭐 안 써보겠습니다. 시그마라는 거는 다 더하라는 뜻이니까요. 겹치는 것끼리 다 더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하나 겹치죠, 하나. 하나 겹치니까 2 곱하기 1 해서 YK는 2가 됩니다. YK가 아니라 Y0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N은 1일 때. N은 1일 때는 어떻습니까? 몇 개 겹치나요? N은 1일 때는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가 2, 1, 0.5인데요. 그리고 두 개 겹치니까 이렇게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만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 그리고 요거 이렇게 겹치겠죠. 네, 그래서 Y1은 N이 1일 때니까요. Y1은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요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n이 2일 때, 자, n이 2일 때는 편의상 그림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2, 1, 0.5 그 다음에 이렇게 왜 0이죠? 1, 2 여기가 2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겹치는데 한번 그림 그려보면 요거 세 개가 다 겹치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Y2는 그냥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2, 1은 2 더하기 1, 1은 1 더하기 0.5 곱하기 1은 0.5 그러면 답은 3.5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스 n이 3일 때 n이 3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냥 이 그림에서 요 위에 그림에서 한번 생각해 주면 3일 때는 옆으로 한 칸 더 가는데 그래도 겹치는 곳은 똑같죠. 동일하죠. 그렇죠? 또 n이 4일 때도 어떻게 됩니까? n이 4일 때도 겹치는 건 똑같으니까 답은 다 3.5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n이 2부터일 때는 다 답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고치겠습니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3.5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답은 여기다 한꺼번에 몰아서 쓰겠습니다. 이쪽에 쓴다면 Y0는 2, Y1은 3, Y2는 3.5. 네. 근데 이거보다도 이렇게 쓰는 게 더 좋겠네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작을 때도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죠. Y는 0이에요. n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n이 1일 때는 3이고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 하나 빠졌네요. n이 0일 때는 2, 네, 3, 2보다 클 때는 3.5.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떤 룰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 칸씩 옮겨가면서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예제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약간 이제 식을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임펄스 응답 HN이 exponential -2n의 UN인,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때
입력으로 x에는 un이 인가됐을 때 출력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그림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되는데 일단 그림을 한번 개념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HN의 그림은요. HN은 이렇게 되겠죠. 이게 HN이 여기 UN이 곱해졌으니까 양수 부분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렇게 지수식으로 쭉 줄어드는 이런 그림이 될 것이고요. UN은 네. 그래서 이렇게 0에서 1이라는 값을 갖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출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HK 그림은 이건 좀 익숙해졌을 테니까 바로 그려보겠습니다. K에 이건 HK가 될 거고요. 그리고 XN-K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N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보면 되겠는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케이스 n이 0보다 작을 때 겹치지 않으니까yn은 이때는 다 0입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는 n이 양수 쪽으로 넘어와서 겹치기 시작할 때예요. 그런데 보면 이 겹치는 패턴이 다 똑같거든요. 겹치는 패턴이 뭐냐면 이 익스포넨셜과 요 0부터 n까지 n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0에서부터 n까지와 요 익스포넨셜이 겹쳐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 두 번째 식 요거 갖고 와서 쓰셔야 돼요.yn은 그러니까 n이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yn은 시그마 k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라 0부터 어디까지요? n까지 hk. 자, hk는 요거죠. 여기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k 하고 un인데 un은 어차피 값이 1이니까 안 써줘도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x의 n-k인데 x도 어차피 그 계단함수니까 값이 1이거든요. 그래서 1도 안 써주겠습니다. 뒤에 뭐 1들이 곱해져 있는데 안 쓰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 계산하라는 거거든요. 이거. 네.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래서 제가 옆에 여기다가 공식을 써놨습니다. 자, 저 공식에 의하면 어떤 숫자에 k승 하는 거는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a가 뭐에 해당되냐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까지가 전체가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거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a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이제 해당되는 거니까요. 분의 1 마이너스 a 지금 또 a로 썼네요. a에 여기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에 그리고 여기 전체 괄호 한번 씌우고 해볼게요. n 플러스 대문자 n이 아니고 n 플러스 1승이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은 조금 이제 정리를 해주면 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의 n 플러스 1승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적분 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한 거고 실제 계산은 뭐 이 공식으로 뭐 써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근데 뭐 위에 거까지는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이거 보고 쓰시면 되고 사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좀 간단하죠. 이거는 뭐한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위에 게 아니라 이제 밑에 게 아니라 위에 공식을 써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이상 시간 컨볼루션도 이렇게 그 개념적인 거는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풀이하기 위해서는 여백을 남겨놓은 거고요. 여기 넘어오겠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을 지금 연속 시간, 이산 시간 몇 개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이 컨볼루션의 특징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컨볼루션은 이 교환법칙, 결합법칙, 배분법칙 이런 게 성립을 합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니, 교환법칙은 몇 번 말씀드렸죠. y라는 거는 h와 x를 서로 이렇게 바꿔도 된다. 교환법칙.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요. 세 개가 있을 때 요거 두 개 먼저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해도 되고 어느 쪽 거 먼저 계산해도 계산 순서와는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x에 h1과 h2 더한 거를 이렇게 컨볼루션을 할 때는 xh1 더하기 xh2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곱셈하고 사실 그 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특별히 어려운 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그림으로 보면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시스템이 3개 있을 때 이거의 어떤 전체 컨볼루션을 계산해라라고 한다면 이거를 H1, H2 먼저 계산을 하고 H3 계산하든 아니면 요거 먼저 계산하고 이거 하든 그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렇게 된 경우에 두 개가 시스템이 병렬로 돼 있을 때 이거는 H1 더하기 H2 먼저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를 X와 컨볼루션을 해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법칙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이게 H1, 이게 H2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꾸로 이거 나중에 여러분 이런 블록 그려가지고 할 경우가 많거든요. 봐두세요.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다. 예,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는 게 교환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결합법칙은 아까 뭐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이미 다 드렸는데요. 네. 그 뭐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예, 이렇게 계산하든, 이렇게 계산하든, 예, 상관없다. 이거 하고 이거 계산하든, 이거 하고 이거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요. 분배법칙은, 이렇게 시스템이 두 개가 병렬로 돼 있을 때, 이게 H1, H2라고 한다면, 이거를 H1 더하기 H2 한 거를 컨볼루션을 해도 똑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예. 그 컨볼루션에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은 상식 같은 건데 팁입니다. 팁인데 지금 요 그림을요. 만약에 x1과 x2를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한쪽이 델타인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 한쪽이 델타인 경우에는요. 계산 안 해도 돼요. 되게 편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x2는 분명히 하나인데 이거 두 개 컨볼루션을 하면요. 이 델타 자리에 요게 하나씩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컨볼루션 한 결과식은 이겁니다. 즉 원래 여기 3이라는 곳에 하나 델타가 있었고 마이너스 3이 있었죠. 그래서 3이라는 자리, 마이너스 3이라는 자리에 이렇게 하나씩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컨볼루션 연산시에 어느 한쪽 임펄스 신호면 그 결과는 임펄스 신호 자리에 다른 신호의 모양이 생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산 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두 개를 컨볼루션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일이 계산하실 필요 없고요. 요 모양 자체가 여기 5 자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자리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 그림은 여러분도 뭐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결과 그림 5 자리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5 자리가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4에 하나, 여기 하나, 뭐 6에 마이너스 4가 아니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여기 그냥 4죠. 예, 4, 5, 6에 하나.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에 하나. 이렇게 컨볼루션 계산을 안 해도 결과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델타 함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산 시간의 풀이가 아니고요. 컨볼루션에 대한 계산을 마쳤고요. 여러분이 컨볼루션에서는 꼭 그 예제를 여러분들이 풀어가지고 손에 그 푸는 방법을 익혀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컨볼루션이라는 것이 어디다 써먹는 거냐? 네, 출력을 계산할 때 사용을 한다.
라는 개념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스템의 출력을 계산하는 컨볼루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